뭐 척추는 감기 다음으로 우리한테서 가장 많은 질환이고, 사실 뭐 허리 한번 안 아파보고 이게 사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감기 이후에 두 번째고 뭐 80%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병원을 가고 뭐 어떤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거고, 사실은 허리를 안 아프고 지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파인 MT 가지고서 이런 스타디를 쭉 해왔고요. 지금 남자 31명, 여자 25명 이렇게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익스루전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시캐슬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시캐슬레이션까지 되어 있는 거는 인디케이션이 안 되다고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시캐슬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블럭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놓고 이 스파인 MT에서 좀 더 나가는 걸 방지하고 약간이라도 좀 디컴포지션을 해 놓으면, 그 환자들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이 시캐슬레이션 된 거 90% 이상, 10명 중에 9명이 사라집니다. 1년 후에 MRI 찍으면 사라집니다. 그 1년을 얼마나 운동 잘하면서 더 재발 안 하게 하느냐, 그리고 현재 있는 거를 얼마 좀 더 통증을 줄여놓고 치료하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당장 수술받고 싶어 하실 때, 그때 블록해서 통증 가라앉히고 이런 디컴포지션 하면서 엑서사이즈 하면 충분히 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루전 되더라도 지금 신경학적 증상이 막 진행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익스루전 되더라도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디 하는 중이라서 이게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보면은 허리 통증도 이렇게 좋아졌고, 엉덩이 쪽에, 버턱 쪽에 통증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통증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케이스들은, 심한 케이스들도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제가 개발한 디컴포지션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수술 보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환자군보다는 저한테 오는 환자군이 좀 심한 환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당장 굉장히 심하더라도 일단 블록을 해놓고 엑서사이즈 하면서 일단 디컴포지션을 먼저 합니다. 이걸로 디컴포지션을 최소한 20회를 못 채우더라도 10회를 먼저 해서 10회에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20회를 꼭 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엑서사이즈 충분히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증상이 진짜 뭐 한 60, 70%는 좋아졌는데 30, 40%가 진짜 이게 안 남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디컴포지션 해도 충분히 되고, 그동안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한 효과가 나중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조금 딜레이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운동을 강조하고 하는 것. 디컴포지션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좋아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운동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디스크라는 게 생긴 이유가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잡아줘야 된다. 근데 뭐 자세가 나쁘든 운동 부족이든 뭐 거기에 근육이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못 유지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 뭐 어떤 허리를 삐끗하든 통증이 있어서 근육은 있지만 이 센트럴 브레인에서 중추에서 그거를 근육이 수축하는 거를 억제하는 경우, 그러면 척추를 안 잡아주면 이렇게 흔들리겠죠. 우리 일상생활 할 때마다. 결국 이렇게 흔들리면 안에 있는 척추를 이렇게 우리가 쥐어 짜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안에서부터 조금 뜯어지면서 디스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치료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로 디컴포지션을 하면서 밖으로 나간 거를 조금이라도 넣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 말씀드리면, 내과 의사인데 지금 다국적 기업에 임원으로 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일도 많고 한데 1년 동안 계속 허리를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의사인데. 의사니까 가능하면 수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를 카테터 있는 거 가지고서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 후배가. 그때 통증이 10에 8점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죠. 그동안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했는데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디컴포지션을 해보고 하자. 그래서 카테터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때 디컴포지션은 일반 그 트랙션을 했고 디컴포지션 안에서 제가 엑서사이즈를 시키면서 그 디컴포지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보시면 그 전 슬라이드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인 메디케이션 충분히 그리고 좀 더 심하면 블럭까지 해서 통증을 낮춰놓은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걸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메카니컬한 파트는 좀 제대로 된 트랙션을 해서 컴바인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80-90% 이상의 환자들이 어떤 이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우리가 일반 트랙션을 할 때 트랙션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 땡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땡기면 반응합니다. 내가 뭐 목 같은 거 뭐 10kg 이렇게 땡기면 목에 힘주면 5kg도 효과가 안 갑니다. 근데 사실은 목에 힘 빼라고 해서 그 힘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그 모토라이즈 그 디컴프레서들은 그 텐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 그걸 센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놔줬다가 다시 카운터 컨트랙션이 없을 때 다시 트랙션을 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 별로 땡기는 거 모른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모든 프레셔가 가고 환자들은 이게 몸을 이렇게 쫙 맡기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원리가 그 굉장히 뭐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러한 걸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트랙션, 기존에 몇십 년간 왔던 트랙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실질적인 트랙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나 이럴 때 이런 교정을 같이 컴바인해서 하면 환자가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냥 저기에 좋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셔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트랙션 기능이고 그것도 우리가 효과를 많이 내려고 그냥 급격히 확 늘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하는 게 그리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하는데 로테이션 뭐 이렇게 도수 치료 기능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해서 아직 페인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급성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통증이 안 생기는 범위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이걸 할 때 블럭을 한다든지 뭐 페인 메디케이션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환자가 톨러러블한 데에서는 빨리 좀 올립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모빌리제이션까지 같이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거의 실질적인 기능에는 이 디컴포지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디컴포지션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트랙션이랑 달리 실질적인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피트해서 점점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거와 함께 그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찢어진 길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절대 그 평소에 포스처나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든다든지 뭐 양반 다리고 앉는다든지 의자 오래 한다든지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디컴프레션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다시 나가고 그럼 결국 그렇게 되는 분들은 카테터를 넣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트랙션들이 이러한 기능을 못했다면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트랙션 그래서 제대로 감압을 할 수 있다. 네거티브 프레셔로 감압을 해서 메카니컬하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블럭해서 염증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운동을 하고 이 감압을 하면 거의 80-90% 이상의 환자가 한 3개월 이내에 호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에는 미니멀하게 수술하기 전에 카테터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도 실패하면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된다. 그건 제가 척추를 전공하고 이걸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